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장을 제시한 뒤 이른바 VIP 경로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고 국가안보실은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에 경로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인첩했던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군 검찰단이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저번에는 이제 저는 저번 정부 때는 국회를 출입하다가 대통령실에 못 들어갔고 이제 대통령실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죠. 예,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제 대통령실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용산이었고. 그렇죠. 대통령이 잘 없었으니까 네. 가짜 출근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겠네. 이제서 진짜 잘합니다. 예. 대통령실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때 네. 미디어 오늘이 출입 배제가 됐었던 그렇죠. 거죠. 네, 막판에 좀 배제가 됐었죠. 중간에 그 여러 이야기 과정이 있어서 사실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님은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댓글창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왜 우리나라 우리 권력이 검사 출신한테 이렇게 약해야 되는지, 검사 출신 의원한테 이렇게 약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 사건이 다시 특별수사단에 맡겨지고 다시 굴러갔어요. 굴러갔는데 결국은 빠져나오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다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판결은 났습니다만은 아니라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까지 거쳤고요. 그래서 마르세유 공항에 출발 도착 항공편 그리고 파리 마르세유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서 이제 다시 물론 편차가 크겠습니다만 좀 좋지 않은 시설의 기숙사는 굉장히 좀 어떻게 여기서 공부하지? 살지라는 정도였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에어컨도 없었고 사실 또 버티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선풍기 가지고 이제 겨우 버티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은 2022년에 이런 극심한 더위 때문에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2023년 중국 북서부 신자가 강수량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식물이 공조지면서 불쏘시개가 되고 여기까지 바람이 불고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확산에 좀 더 취약하다. 문자에 생기고 생명이 있는 사람도 생기고 걱정이 큽니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베네치아에서 포항에 왔습니다. 955원? 그 정도 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주민들은 반대 시위도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죽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도 너무 불편해요. 거기 사람들 살고 있을 건데 매일 밤마다 살인 투어가 진행될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2015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보호소나루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그럼 거기도 관세 부과해. 이제 한숨 자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라질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일본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협상 타결될 것 같은 거한에게 보다는 거니까요. 내가 아까 또 실수가 됐다고 그러나 가장 앞서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최종 합의를 보고 타결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동안 내가 충분히 꼭 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 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기업인들에게 부탄가스 하면 렉스 부탄. 공공기관 우선문에 삼세계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얘기는 뭐 이미 며칠 전부터 깊게 다뤄봤으니까 저는 여기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어요. 어제 그
입장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고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항상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보면서 항상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뭔가 개파를 만들어서 어떤 권력자를 추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권력자를 향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음주 사고를 냈지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그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저 폭력배들이 뗐을 때 그렇게 주장하면은 야 내가 너 좀 10년 주류에서는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이라는 예전에 한동훈의 아바타 최고 측근을 후보자로 내세워서 나오면 당장 내려놓으라고 본인의 SNS에서 말을 했었던 사람인데 정작 결과를 후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었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그것을 거스르는 의견을 낸 만큼 그것부터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수호 앵커님이 과거에 무한도전 나오셨었고 거기서 이제 나왔을 10년 전입니다. 네. 유재석 씨가 했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뭐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 아니고 손수호 앵커님 나왔던 그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수호 앵커님이 과거에 무한도전 나오셨었고 거기서 이제 나왔을 10년 전입니다. 네. 유재석 씨가 했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뭐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 아니고 손수호 앵커님 나왔던 그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정말 입에 달고 사셨던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대중 앞에서 입 밖으로 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꼭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특정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 말은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모진 정치 탄압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행하는 폭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